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보이다시피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과연 빌 게이츠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모건 스탠리 역시도 3배에 달하는 이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시세가 예상되는 바닥주 탑3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저의 목표는 많은 목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꿈은 소박하게 10만 구독자가 목표라고 했죠. 실버 버튼.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구독 버튼이 있을 겁니다.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와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댓글 정도까지 그냥 많은 댓글도 안 바랍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든지 정할 거 없으면은 강태공이 10방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거를 가지고서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아시죠? 보면 현대. 자, 현대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현대 마크가 있고요. 왜 현대를 가지고 왔느냐? 자,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 자, 완성차 업계가 뭐한다? 더 이상 뭐한다? 못 참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할 거다? 1월부터 중고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게 기존에 보면 뭐냐고 하면은 이 중고차 사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인 제한도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소비자들의 강력한 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제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찾아왔지만 의견 차가 커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우리 중고차 보면은 허위 매물도 많고 거의 양아치라고 하죠. 양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20살에 진짜 벤츠가 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인 줄 알았어. 왜? 벤츠 500만원 적어놨거든. 근데 갔더니 벤츠가 500만원이 아니라 무슨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연식 20년 돼가는 차를 얼마에 팔아요? 500만원에 팝니다. 이거 그냥 이 벤츠 500짜리가 방금 나갔어요. 하필 오션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거 대신에 더 좋은 차를 보여드릴게 하면서 이상한 차를 갖다 파는, 그게 우리 흔히 잘하는 중고차의 양아치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한다? 이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진입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고차 시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뭐한다?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차 너무 크기 때문에 찾지 못했고 우리는 그냥 진입할 거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어떻게 돼요? 자, 장중에 현대차,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내년 인도 중고차 시장 진출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시작하나라는 이야기가 슬슬 있을 만큼 뭐한다? 이제 우리 사실 기아와 현대가 중고차 시장 진출해서 다 한 거지. 사실 기아도 필요 없고 현대차도 필요 없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중고차 시장에 넘어와도 어느 정도 이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에 대한 허위 매물 이런 게 좀 클린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양아치. 저도 얘기했죠. 저도 그 차파리한테 그냥 지인이니까 알아서 차 뽑아주세요 했다가 진짜 총을 맞았어요. 총을 1억 리스를 했는데 1억 1,800만원짜리 차를 정확하게 1억 5,800만원에다 뽑아왔더라고요. 이자까지 다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풀 퍼센테이지, 이자 풀피까지 다 때려가지고 저도 총 맞았습니다.
이런 양아치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고차 시장에 이런 완성차 업계 하나만 들어와도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자,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어쨌든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했죠. 이 중고차 시장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사실상 뭐다? 미국의 중고차 스타트업 부름, 나스닥 상장하면서 첫날 2배 껑충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름이라는 이 중고차 스타트업,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하냐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자 브룸의 주식은 거래처나 더블. 그래서 보면은 뭐라 돼 있습니까? 상장 전에 브룸의 7.2%의 지분을 소유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여기에 대한 뭡니까? 지분을 7%나 가지고 있을 만큼 중고차에 대한 이 시장,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고차 시장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여파로 의해 가지고 요즘 중고차 관련되어 있는 이 수요도 증가하면서 중고차 시장이 좀 활성화, 화랑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뭐라 했습니까? 제가 골드만삭스가 뭐 했어요? 모건셀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3배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뭐라 했어요? 골드만삭스 목표가 3배 상향의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사실 케이카가 이거는 케이카 목표가를 3배 제시한 거긴 한데, 사실 목표가 3배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실제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골드만삭스는 케이카에 대한 이거 뭐 그 목표가 뭐 3배 뭐 제시했고, 이거보다도 보면은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한국 중고차 시장이 2030년까지 뭐한다? 온라인 보급률 등을 바탕으로 48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뭐한다?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로 케이카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3배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케이카가 아니라도 중고차 시장 자체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뭐였어요? 새 목표가를 크게 잡고 투자를 제시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케이카,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 케이카를 사세요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실제로 케이카라든지 지금의 중고차 업체들이 큰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뭐 때문이다?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고차 다른 플랫폼들은 다 하한가가 두들 맞아도 지금 사실 할 말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실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보면은 엔카닷컴이 중고차 사이트 중관심도 1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엔카가 1위에요. 케이카보다도 더 많아요. 관심도도 더 많고 더 큽니다. 근데 이 엔카를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이게 뭐로 알고 있냐면 SK 엔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SK 엔카고, 이 엔카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인드가 뭐냐고 하면은 이 SK 말 그대로 대기업이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중고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사기 매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직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실제로 SK 엔카에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거죠. 근데 실제로 SK 엔카를 많은 분들이 모르신 분이 있는데, 얘가 왜 엔카닷컴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얘를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SK 엔카가 아니라 그냥 엔카라고 나와요. 왜? 기존에는 실제로 대기업이 맞아요.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SK그룹 관계사를 비롯해 뭐 나오죠? 뭐 나오는데, 반도체 모듈 사업으로는 에센코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였어요? SK 엔카라는 이름으로 중고차 사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중고차 매매업이 그 당시 뭐 됐어요?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호주 카세일즈 홀딩스에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는 뭐가 됐다? SK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게 SK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대기업은 깨끗하니까 사기 매물은 없겠지, 허위 매물은 없겠지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여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는 SK는 대기업계 아니었고 SK계 아니었고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중고차를 사느냐?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중고차를 살 일이 생긴다, 뭐 사실 살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살 일이 생긴다, 그럼 저같이 이미 총을 한번 맞아본 입장으로서 그냥 저는 뭐한다? 그냥
시급하게 완성차 업체에 가서 삽니다. 절대 차팔이 안 갑니다. 중고차 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걸러야 될 세 가지가 뭐라 했지? 자, 폰팔이, 중고차 팔이, 용팔이, 용팔이, 이건 PC, 이제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말 그대로 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팔이는 걸으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만약에 여기, 혹시나 여기 핸드폰 팔이나 하고, 핸드폰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기분이 나쁘셔서 죄송하지만, 이게 일부 몇 명, 모두가 그렇다는 건 일부 몇 명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이 중고차 팔이 아니죠. 저는 리스기 때문에 이거는 캐피탈 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캐피탈, 리스사와 캐피탈사와 이 합의해서 팔았는데, 어쨌든, 저도 총을 맞아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그냥 현대차, 그냥 완성차 업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차 업계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아마 완성차 업계가 운영하는 중고차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중고차 시장이 뭐라고요? 당장에 2030년도까지 48조. 이게 뉴스를 찾아보면요, 연마다 11%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48조인데 성장할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분명히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아까 현대차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 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현대글로비스 대놓고 뭐라 되어 있느냐? 자, 현대차 악재도 20% 급등했다. 왜? 보니까, 자,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지배구조 개폐에 대한 수혜와,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중고차 유통 시장, 배터리 리스 시장 진출 등의 각종 호재. 뭐라 되어 있습니까? 중고차 유통 시장, 그다음 배터리 리스 시장 진출 등의 각종 호재. 그러면은 실제로 현대차와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현대글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우량주를 좋아한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전고점 1차 파동 가져오고, 이제 뭡니까? 전고점 반등 자리에서 반등하고 찍어 누르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밀렸다 치고 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해당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은 저가 매수 구간인데 좀 더 빠져면은 하방으로 모아나갈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우량주죠. 너무 좀 무겁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우량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현대글로비스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 완성업계가 중고차 진출한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실 분들은 현대글로비스에 투자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뭐가 있냐고 하면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현대차가 뭐라고 하냐면 중고차 시장의 진입의 선언에 따라서 분주해지는 PEF는 이제 사모펀드니까 한번 투자하는 애들이라 보면 돼요. 사모애들. 여기다 이제 사모펀드 PEF. 근데 뭐라 나와 있느냐? 자,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입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뭐한다? 인수합병 시장 관계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요. 왜? 얘네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 업계를 이제 인수합병할 확률도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면서 든든한 투자의 수차가 열렸다는 기대감에 뭐한다? 사모펀드 애들이 기분 좋아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 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그래서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이 전격적으로 M&A 시장에 진입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단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M&A를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기존 신차 판매방 등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점진적인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싶어요. 자, M&A를 할 건데, 자, 기존의 신차 판매망 등 보유한 네트워크. 그러면은,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신차를 판매하던 곳에서 뭐한다? 곳 중에서 우리가 현대차, 한마디로 현대차와 신차 판매 계약이 되어 있어야겠죠. 되어 있는 곳에서 뭐한다? 이 M&A 관련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쪽에서 뭐한다? 이런 쪽을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진입을 시도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대차와 신차 판매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차 시장으로서도 좀 이제 진입을 한 그런 기업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봤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LVMC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월봉상 차트도 굉장히 좀 바닥구간에 있고 일봉상 봐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이렇게 차트 죽였다가 다시 밑으로 기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그런 거지 LVMC 홀딩스가 보면요. 일봉상 봤을 때 차트가 거의 지금 뭐예요? 지금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가 있다 터진 거예요. 역대 최대 거래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툭 터졌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물량 소화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매집 아니면 물량 소화 5할 매집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제껴두고 왜 LVMC 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느냐. 자, 일단은 중고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 완성차 업계도 이제 중고차 시장을 해외로도 이제 진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면요. 왜냐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우리 차가 신차가 됐든 뭐가 됐든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외로 계속해서 중고차 시장도 그래서 중고차를 샀다라고 하면 좀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저기 가난한 나라에 좀 갖다 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LVMC 홀딩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009년 종속회사 코라오딜레 디벨로핑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예요. 역외 지주회사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뭐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코라오디 벨로핑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라오스의 신차 판매, 중고차 제조 판매, 오토바이 제조 판매, AS 등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들어가요? 중고차 제조 판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당분기 말 기준으로 자, 현대차와 기아와 뭐예요? 체결한 신차 판매 계약을 통해서 라오스 내에서 차량을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주변국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여서 현대차와 신차 판매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신차를 판매하는 만큼 얘네가 지금 중고차 제조 판매죠. 그럼 신차를 팔았다가 다시 그걸 사들여서 다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뭐가 적합합니까? 자, 기존 신차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애들 중에서 M&A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이 LVMC 홀딩스가 뭐가 될 수도 있다. LVMC 홀딩스가 진짜 현대차와 M&A 이슈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예요? 중고차 시장으로서의 현대차와의 신차 계약,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멘텀은 그 완성차 업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크게 사실 그 내년부터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이슈를 받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준비 이후에 이게 진행 상황에 따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를 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로 모아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터져도 좋은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주지도 않을까.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3,200원 정도 때 전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를 좀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 뚫어주고 신고가 랠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 대놓고 뭐라 적혀 있어요. 원래 현대차는 과거에 뭐라 했어요. 물밑에서 AJ 렌터카를 인수해서 모빌리티 분야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럼 뭐가 돼 있습니까? AJ 렌터카를 다시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상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SK 렌터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과거 인수 얘기했었던 만큼 SK 렌터카까지 눈여겨보면은 나쁘지 않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 가시면은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을 하십니다.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뭐 실시간 단타 매매. 실시간 단타는 죄송하지만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고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진행했었는데 12월 연말인 만큼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1월부터 다시 시작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시면은 진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종목들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12월 23일, 22일 뭐 해갖고 쭉쭉쭉쭉 제가 원래 매일 올려야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라든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최근에 매일 올리지 못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장투 승부 종목이라든지 매매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상영님은 JW 신약 28% 익절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단타매 진행을 안 왔고요. 그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매매 내역에 대해서 거짓 없이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가 종목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함께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드로이드에 지니 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